우리의 이슈가 뉴스를 바꿉니다. 세상을 깨우는 황보선의 출발 새 아침. 네, 지금 이 시각 가장 많은 관심을 받고 있는 뉴스 알아보겠습니다. 망관유 전해줄 최희 아나운서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최희입니다. 네, 바쁘시네요, 아침부터. 첫 번째 소식 보겠습니다. 네, 오늘 첫 번째 만관유는 국제 뉴스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중국 시안 봉쇄, 베이징 올림픽 앞두고 방역 비상 소식입니다. 네, 완전히 막아버렸던데요. 네, 그렇습니다. 내년 2월 4일 동계올림픽을 앞두고 중국의 코로나19 비상이 걸린 건데요. 현지 시간 28일 중국의 하루 신규 확진자 수는 209명으로 20개월 만에 가장 많은 수치입니다. 확진자 대부분이 집단 감염에 의한 것으로 도시 시안에서 나왔고요. 지난 9일 이후 시안의 누적 확진자 수는 635명으로 늘었습니다. 네, 지금 그러면 올림픽 관련해서 여러 가지로 지금부터 문제가 있고 네. 어떻게 진행을 한다 그럽니까? 그래서 중국 방역당국은 다른 도시로 확진자가 퍼져나가는 걸 막기 위해서 지난 23일부터 시안 도시 전체를 봉쇄했습니다. 코로나 발생 초기에 우한을 완전 봉쇄한 것과 비슷한 상황인 건데요. 시안을 오가는 열차와 항공기 운항이 현재 모두 중단됐고요. 고속도로도 폐쇄됐습니다. 여기다 1,300만 명 시안 주민들에게 외출 금지령까지 내려졌습니다. 각 가정에서는 한 명만 3일에 한 번씩 생필품을 사기 위해서만 외출이 가능하고요. 초기에는 이틀에 한 번 외출이 가능했는데 상황이 심각해지면서 이 방역 조치를 강화한 것입니다. 말 그대로 폐쇄네요. 그렇습니다. 네. 하지만 이 밀접 접촉자 추적이 어려워서 확산 우려는 계속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네. 한 명도 나오지 않는 코로나 확진자가 나오지 않는 정책 시행하잖아요. 네, 제로 코로나라고 하던데. 맞습니다. 네. 언제 이렇게 또 퍼지기 시작한 겁니까? 네, 지난 9일 시안에서 처음으로 확진자가 나왔고요. 동계올림픽이 열리게 될 수도 베이징에서도 지난 19일에 시안발 코로나 확진자가 나왔습니다. 올림픽이 사실 무사히 열릴 수 있을까 걱정이 앞서는데요. 중국 당국은 올림픽 개최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입장입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이 베이징 동계올림픽 전까지는 확산세를 잡겠다는 계획인데요. 중국의 전문가들은 이번 시안에서 시작된 코로나19 재확산은 내년 1월 하순에나 잡힐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네, 안전도 안전이겠지만 중국 시민들이 굉장히 불편하겠네요. 그렇습니다. 네, 두 번째 망관유 보겠습니다. 네, 두 번째 만관유, 머스크 트윗의 반려견 가상화폐 급등입니다. 이분은 기업가이시기도 하고 이제 트위터를 하시는 분이시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렇군요. 뭐 올렸습니까? 네, 이 일론 머스크가 테슬라 CEO죠. 네. 트위터에 뭘 올릴 때마다 가상화폐 시장이 들썩입니다. 지난 크리스마스에는 트위터에 자신의 반려견이 산타 복장을 한 사진을 올렸는데요. 이 반려견 이름이 플로키거든요. 그런데 공교롭게도 이 산타 플로키라는 이름의 가상화폐가 있었던 겁니다. 예상하셨겠지만 이 반려견 플로키의 사진이 올라온 직후 산타 플로키 가상화폐의 가격이 급등하기 시작했습니다. 오르고 오르다가 결국 사진 업로드 이전보다 무려 180배나 올랐다고 하네요. 저 함께 사는 개가 있는데 이름이 연탄인데요. 네. 입양할 때 이제 보호소에서 지워놓은 이름이라서 안 바꿨는데 그 아이한테 이 소식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연탄이 사진도 한번 올려보시면. 우리만 볼걸요? 저하고 연탄이만. 네, 지금 어떻게 됐습니까? 네, 지금은 가격이 다시 그 전의 가격으로 비슷하게 내려왔습니다. 네. 사진이 올라오고 이틀 정도 만에 180배 뛰어 올랐지만 네. 이 신고가를 경신한 뒤에 차익 실현 매물이 쏟아져 나오면서 다시 가격이 곤두박질 친 겁니다. 네. 비슷한 일이 또 있었죠. 도지라고 또 있지 않았습니까? 네, 맞습니다. 정말 유명했죠. 이 도지코인 사태. 올해 초 온라인에서 시바견 이미지가 큰 유행이 됐던 적이 있는데요. 일론 머스크가 트위터에 이 도지를 수차례 언급했더니 갑자기 도지코인이 폭발적으로 상승한 겁니다. 지난 9월에도 머스크는 자신의 개를 가리키면서 시바 이누 플로키가 도착했다라는 트윗을 올렸는데요. 네. 시바 플로키라는 가상화폐가 4,000% 넘게 급등한 적이 있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가격이 급등한 뒤에는
언제 그랬냐는 듯이 모두 이전 가격으로 되돌아와서 이 중간에 투자하신 분들은 큰 피해를 보기도 했다고 합니다. 알겠습니다. 이거 어쨌든 손해 보시는 분들은 무지막지하게 보시겠네요. 그럼요. 예, 그 위험해 보이기도 하고. 굉장히 위험합니다. 이렇게 이유 없이 가격이 크게 출렁이는 가상화폐에 투자하실 때는 특히 더 신중하셔야 합니다. 대표적인 사례를 한 가지 더 소개해드리자면 얼마 전에 이 넷플릭스 드라마 오징어 게임이 세계적으로 인기를 끌지 않았습니까? 이 오징어 게임의 이름을 딴 스쿼드라는 가상화폐가 오징어 게임이 한창 인기를 끌 때 굉장히 사람들이 많이 매수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이 개발자가 잠적을 하면서 이 코인의 가치가 0원 가까이 떨어진 적이 있습니다. 언론에서는 오징어 게임의 인기로 가격이 오르자 개발자가 이 슬그머니 가상화폐를 현금화한 뒤에 잠적한 것이다라고도 했는데요. 이처럼 이 정보나 계획 없이 이 유행 타는 가상화폐에 투자하는 것 조심하셔야겠습니다. 그러니까요. 그러면 이 오징어 게임에서는 이 개발자만 그냥 그 저금통에 있는 돈 들고 갔네요. 네. 돈을 그렇구나. 갖고 잠적을 한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세 번째 소식 보겠습니다. 네, 세 번째 만관유는 CJ 대한통운 무기한 총파업 돌입입니다. 택배 기사분들 파업에 들어가신 모양이네요. 네, 맞습니다. 국내 택배 업계 점유율 1위인 CJ 대한통운의 택배 노조가 어제부터 무기한 총파업에 들어갔습니다. 이번 파업에는 전국 CJ 대한통운 택배 기사 2만여 명 중 총 700여 명이 참여했습니다. 택배 기사분들도 고생하시는데 왜 파업을 하셨대요? 네, 어제 파업 출정식에서 택배 노조는 CJ 대한통운이 택배 노동자 과로사 문제를 돈벌이로 이용하고 있다고 주장했는데요. CJ 대한통운이 택배 노동자의 과로사 방지를 위해서 택배비를 인상했지만 인상된 택배비를 공정하게 나누지 않았다는 것이 파업의 이유였습니다. 노조 측은 CJ 대한통운이 지난 4월 박스당 170원의 택배비를 인상하고 여기다 내년 중 100원을 더 인상하면 결과적으로 회사 측이 3천억 원의 초과 이윤을 얻게 되는데 이를 공정하게 배분해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 택배비를 인상할 때의 이유가 네. 과로사 하시는 택배 기사분들 이분들한테 이제 돌아가기로 한 건데 네, 그게 이제 맞습니다. 공정하게 배분이 안 됐다. 네. 이런 건데 회사 측도 입장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회사 측은 택배 요금 인상분의 절반이 이미 택배 기사들에게 수수료로 배분됐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오히려 택배 노조가 정상적인 경영 활동을 방해하고 있다고 밝혔는데요. 택배비가 오르면 자연스럽게 택배 기사의 수익도 늘어나는 구조라서 회사가 일방적으로 인상분을 모두 가져갈 수 없다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어쨌든 양측이 이렇게 좀 잘 택배 기사분들 진짜 고생하시잖아요. 그렇습니다. 예, 이분들하고 잘 이렇게 합의가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네 번째 소식 보겠습니다. 네 번째 완관유는 손흥민 개고기나 먹어라. 앞으로 인종차별하면 10년간 출입 금지입니다. 이건 무슨 소식인가 놀라셨죠. 그렇네요. 한국으로 돌아가서 박쥐랑 개고기나 먹어라. 쌀 먹는 사기꾼아. 현재 토트넘에서 활약을 펼치고 있는 손흥민 선수의 SNS에 달린 악플인데요. 정말 심각하죠. 영국 정부가 이렇게 온라인상에서 축구 선수들에게 가해지는 인종차별적인 행위를 막기 위해서 칼을 뽑아 들었습니다. 앞으로 인종차별 발언을 하는 가해자들은 최대 10년간 영국 프리미어리그가 열리는 축구장에 출입할 수 없게 됩니다. 그래야죠. 그때 제가 토트넘 구장에 한번 간 적이 있는데 가셨군요. 영어로 해가지고 제가 이걸 못 알아들었나 봐요. 알아들었으면 제가 진짜 가만히 다들 안 뒀을 건데 저는 길거리에서 이렇게 눈 찢으면서 하는 사람들 꽤 있더라고요. 맞아요. 그래서 그때도 저도 손으로 눈 크게 해가지고 쌍꺼풀 만들어서 같이 이렇게 했더니 그냥 그랬는데 이거 언제부터 시행됩니까? 시행돼야죠. 그럼요. 영국 매체 가디언에 따르면 이 조치는 법안이 통과된 후 내년 봄부터 시행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이 법안은 지난 7월 유로 축구연맹 유로 2020 결승전에서 잉글랜드가 2대3으로 이탈리아에 패배했을 때 인종차별 테러 사태로 인해 만들어졌는데요. 당시 승부차기에서 실축한 잉글랜드 선수 마커스 레시퍼드, 제이든 산초, 부카요 사카의 SNS에 인종차별적인 폭언이 쏟아졌고 이에 보리스 존슨 영국 총리가
온라인상에서 가해지는 인종차별을 막기 위한 구체적인 방법을 꼭 찾겠다고 약속했습니다. 네. 어떤 제가 과학자분하고 인터뷰하면서 들었는데 과학에서는 인종이라는 단어를 쓰지 않는답니다. 그럼요? DNA로 분석을 하면 네. 인종이라는 단어는 의미가 없다. 세상에 생겨난 모든 것은 옳다. 그렇게 마무리를 지었던 걸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렇군요. 좋은 이야기네요.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최희 아나운서였습니다.